저는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프 카오이고요. 15년 동안 지금 사이타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이타임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프로덕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 마케팅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련된 전략이라던가 제품 정의, 그리고 비즈니스 케이스 개발, 고투 마켓 뭐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중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여러 가지 것들, 전략, 그 제품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 팀에서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다 아시다시피 전자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이 새로운 신제품 에포크 플랫폼을 출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나 출시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투어 중에서 한국에서 첫 번째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말씀드린 MEMS 에포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밀 타이밍 기술이 어떤 판도를 바꾸어 놓을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0분, 한 50분에 걸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전자업계, 전자산업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프로세서라던가 메모리라던가 뭐 이더넷, 뭐 더리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전자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떠한 장치들도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타이밍이야말로 이런 전자 부품, 전자 산업의 어떤 심장이다, 심장 박동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기존의 그 쿼츠 베이스드 OCXO하고 저희 그 MEMS 베이스드 에포크 OCXO를 지금 비교하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이제 레거시 쿼츠 OCXO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 두 개 다 OCXO라는 것 자체가 오븐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보시면은 이게 오븐 안에 오실레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븐이라고 한 거는 그 안에 히팅이 돼 있어서 열이 그 높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오븐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가 유지되어 있어야지 정확성과 안정성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븐 제어 방식의 오실레이터가 사용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이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929년에 이미 나와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쿼츠 베이스드로 했겠지만 OCXO가 이미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고, 사실은 이 1929년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저희 보통 보는 서버렉 정도의 엄청나게 크기가 컸던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굉장히 소형화돼서 많이 크기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5x25 뭐 이 정도로 여전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 왔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구조 자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컨디션 하에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 하에서 그 전체적인 성능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서 쿼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류라던가 아니면 진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온도 변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좀 만나는데,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쿼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고객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OCXO를 보드 안에 어디에 잘 숨겨놔야지 이게 기류에 이거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이 좀 떨어지고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제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그 열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일단 이건 기계 장치인데
높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애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거기 있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 뭐 특히 뭐 AT&T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의 경우 SK텔레콤 같은 통신 사업자들도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냥 크기가 좀 너무 크다.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이걸 만드는데 리드 타임이 굉장히 좀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막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수요는 떨어졌는데 공급이 과잉이거나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자체에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뭔가 좀 새롭고 좀 나은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니즈가 굉장히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저희가 내놓은 게 MEMS 기반의 에퍼크 OCX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새로운 저희 플랫폼 기술이 그 100년 정도 지속된 이 OCXO의 어떤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일관성인 측면에서 8배,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류라던가 다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성능을 낸다는 점에서 2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도 3배 정도 낮은 전력을 소비하고, 또 전체적인 안정성은 거의 30배가량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소형 굉장히 좀 크기가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5배 정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MEMS 기반의 어떤 실리콘 기반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항상 쉽게 저희가 이제 리드 타임 굉장히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출시하는 에퍼크 플랫폼 MEMS OCXO의 기술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0에서 220MHz까지 어떠한 그 주파수 아웃풋으로 낼 수가 있고 이것들 지원하고 있고, 홀드오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은 1.5 마이크로세컨드에서 8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이제 홀드오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안정성 그 수준을 뭐 1, 3, 5 ppb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 1도시 이상 0.01 ppb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이제 안정성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뭐 쇼토메이징 같은 경우에도 1일에 0.1 ppb만 이제 저희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에이징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저희 이제 작동 온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온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95도시면 거의 100도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고, 소비 전력도 굉장히 많이 낮췄고, 그리고 또 작동 전압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2.5, 2.8, 3.3, 그리고 저희가 소형화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패키지 사이즈가 전체로 가로 세로 뭐 높이인가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주파수를 튜닝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수준 레인지가 800 ppm, 그리고 스타트업 타임이라는 게 첫 번째 펄스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인데 그게 이제 8 밀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출시하는 에포크 MEMS 제품과 기존의 쿼츠 베이스 제품을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한 몇 개의 파라미터, 아까 보여드린 그 파라미터로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 오렌지 선이 쿼츠 베이스고 지금 바깥쪽에 파란색 선이 에포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게 이게 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큰 게 쿼츠 베이스고 왼쪽에 작은 게 에포크가 되겠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 상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양을 말했는데, 그럼 그 사양만 들어서는 이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파라미터인 홀드오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드오버가 어떤 개념인지.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드오버가 그럼 뭐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인프라의 모든 노드들이 시간적으로 동기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노드가 5G DU에 있을 수도 있고 디스트리뷰티드 유닛에, 아니면 데이터 센터 스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코어 뭐 라우터라든가 뭐 다양한 곳에 디바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노드의 경우에 세 군데에서 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첫 번째는 GNSS 타임이라 가지고 뭐 GPS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GNSS가 위치 정보도 주지만 시간 정보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사가 그랜드 마스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그랜드 마스터에서 시간을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노드로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컬 타임이라서 OCXO, 이 장치 내에서 이 시간에 대한 레퍼런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간을 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 하나가 장애가 되면은 이 네트워크가 더 이상 구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리더넌시 개념에서 가져가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제 GNS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정확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기상 악화가 있을 때, 뭐 폭우가 내린다던가 뭐 강풍이 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다운이 돼가지고 시간 정보가 제공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노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래픽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 이게 혼잡도가 늘어나면서 뭔가 이 뭐 딜레이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정보 레퍼런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소스에서 타임 레퍼런스가 동작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게 이제 로컬 타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운됐을 때 이 로컬 타임 OCXO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accuracy를 계속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드오버라는 거는 이게 얼마 동안 시간 동안 그 accuracy를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장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두 개의 소스가 다시 동작을 할 때까지 계속 홀드오버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게 돼야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항상 available 할 수가 있고 항상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OCXO는 이 세 가지 소스 중에 하나로 작동을,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제 인프라 노드가 정확하게 뭐 동기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린 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인프라 노드가 있는데 다른 타임 레퍼런스가 동작이 안 될 때, GNSS, PTP 그리고 싱크 뭐죠? 그 동기식 이더넷 뭐 이런 것들에서 타임 레퍼런스를 못 받을 때, 그때 백업인 로컬 OCXO가 들어와서 시간을 제공을 하고 다른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뭐 번역을 해드리면은, 일단 주어진 어떤 온도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 하에서 기존에 정의된 어떤 시간 정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분에 온도가 0.5도씩 변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10도씩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8시간 동안에는 적어도 1.5 마이크로세컨드 이상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5 마이크로세컨드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업체는 뭐 그냥 우리는 4시간이면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12시간은 홀드오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어떤 그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홀드오버를 그러면 결정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온도 변화에 따른 프리퀀시의 변화율, 델타 F, 델타 T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에이징인데, 에이징은 아까 롱텀 에이징하고 원데이 에이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 동안에 이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드리프트 하는지 변화하는지 원데이 에이징이 되겠고, 세 번째 완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HD deviation이라고 해서 하드마드 deviation,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랜덤하게 이 주파수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요 세 가지가 결국 홀드오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홀드오버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제 실험실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측정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실험실에서는 실제 저희가 이제 구동하는, 예를 들어서 5G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재현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그 결과값을 보면은 일단 그 오렌지가 기존의 이제 그 콜츠 페이스트고, 저희 파란색이 에포크 제품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X축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때 왼쪽 Y축이 전체적인 시간 애큐리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이제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렌지색을 보면은 위쪽 보면 이제 이게 플러스 1.5 마이크로세컨드는 1.5 그 시간이 1.5 마이크로세컨드 더 빨리 가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이크로세컨드는 그거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위에 오렌지 선에 1.5 마이크로세컨드가 가는 걸 보면 3시간 정도 되면은 이미 거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out of scope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면은 한 뭐 4시간 정도, 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 8시간까지 가면은 완전히 지금 뭐 거의 3 마이크로세컨드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그 오차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에 저희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은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이런 이제 타임 에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8시간까지 홀드오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홀드오버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이 델타 F, 델타 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퀄츠 제품 2개, 파트 2개, 그리고 에포크 파트 2개를 그래서 결국 4개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저희의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그 선이 평평한 거, 완만하게 이렇게 좀 플랫하게 나오는 게 더 우수한 성능이고, 그게 더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좀 플럭슈에이션이 있는 게 더 성능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프리퀀시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제품 에포크도 2개, 지금 이제 퀄츠도 2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옐로우 그 오렌지 선이 2개가 좀 전체적인 모양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성능이. 그래서 아래 거랑 위에 게. 그런데 반면에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각각의 부품별로 내가 구매를 했는데 그 부품별로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프리퀀시 변화율이 부품마다 굉장히 다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디자인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거를 넣었을 때 시스템 레벨에서 안정성을 내가 어떻게,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점에서 에포크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좀 더 평평하고 파트별로 어떤 편차가 거의 적게 일관성 있는 성능을 나타낸다, 이런 점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또 이제 저희 H deviation, 하다마드 편차를 또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이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2개씩 저희가 봤을 때 오렌지 선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또 굉장히 편차도 많이 났을 뿐더러 수치도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저희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이에 파트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사이에 편차도 적었고 두 개 다 안정적으로 좀 낮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편차가 낮다라는 건 결국 주파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양은 사양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베네핏을 전달을 하는지 사실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던가 아니면 장비 벤더든지 이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이점들을 제공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앱이라던가 뭐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유스 케이스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뭐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저희 고객이 일단은 뭐 전봇대 위에 DURU 이런 이제 박스 기지국 스몰 기지국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5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텍사스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일단 화씨로 100도가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돌풍이 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거를 이제 이런 기후나 이런 혹독한 조건에도 이걸 견디고 안정적으로 이제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MEMS OCXO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연속성을 이제 2배 정도 향상을 시켰다라는 점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닉의 베이스로 모든 것들이 좀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되게 뭐 닉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 보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웃플로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이제 저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데이터 센터의 샤시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밀집도가 되게 높고 굉장히 소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OCXO를 갖다가 얻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 디자인 어떤 그 컴플렉시티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쿼츠 베이스 OCXO 같은 경우에는 뭐 XY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높이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붙였을 때 그 옆에 있는 보드하고 이게 맞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MEMS OCXO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그 크기의 절반경에 달하는 이제 PCI 카드로 8시간 아까 말씀드린 홀드오버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뭐 이렇게 전봇대나 아니면 이런 데 이제 설치가 됐을 경우에 이더넷을 통해 가지고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얘가 뭐 거기에는 다른 장치들도 있잖아요. 뭐 AMP라던가 프로세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치들 사이에서 이 파워를 나눠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OCXO가 전체 파워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잡아먹어가지고 굉장히 소비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파워가 3분의 1 정도로 소비 전력이 낮아졌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라우터라던가 스위치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그게 그 다이에다 이거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한 고객은 이걸 어떻게 좀 숨겨야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렵다 이런 이제 저희가 그 고충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MEMS OCXO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디자인 측면에서 설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2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응용 사례가 활용 사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게 그 네트워크 장비 안에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좀 그 주파수가 프리퀀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저희가 기존의 스펙으로 제공했던 거에 아웃 오브 스펙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하는 분이 기사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치든지 아니면 그걸 가져다가 리칼리브레이션을 고정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주기가 쿼츠 같은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이제 멤스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이게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서비스를 해줘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운영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이제 위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OCXO 같은 경우에 기존의 OCXO는 좀 장애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통신 업체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두 개를 놓는 거죠. 하나가 페일하면은 다른 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OCXO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멤스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30배 정도로 저희가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도 2분의 1 가격으로 할 수가 있고, 두 개 살 필요 없이 그냥 한 개만 있어도 그냥 충분하다라는 점이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또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뭐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구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점들이 실제로 좀 활용이 되고 고객들이 그런 이점을 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